5학년 1학기 사회 2-2단원 법의 의미와 역할, 이번에는 9번째 시간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기준으로서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제적인 규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교과서 114쪽에 엄마와 딸의 대화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는 것 등이 모두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8살이 되면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을 지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속의 법,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 준비해 주세요. 자,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요, 여기에 어떤 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시설 등 3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에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초, 중, 고등학교 급식시설,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57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학교 총 36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자, 어떤 법을 찾았죠, 여러분들? 맞아요. 식품위생법입니다. 자, 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자, 법을 어기게 되면은 강제적인 제재를 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에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어떤 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어떤 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또는 음식이 급식에 계속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자, 이게 법에 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급식실에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건강하다는 확인증을 받아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자, 이게 법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자를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또는 가게에 가서 어떤 음식물을 사게 되면 뒤에 이런 표시에 뭐가 얼마만큼, 탄수화물이 얼마만큼, 나트륨이 얼마만큼이라고 적혀져 있죠. 바로 이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하도록 한다는 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식품위생법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116쪽에서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노는 곳, 바로 놀이터죠. 이 놀이터도 바로 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라라는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학교 주변에서 이런 그린 푸존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법이 되겠고요.
다음 우리 학교에서 자주 공부하는 것, 우리 창체 시간에 배우는 바로 저작권법도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음악, 영화, 출판물 등 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되겠죠. 또 요 근래에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등교 수업할 때 오르다 보면은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스쿨존 구간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만 운전을 해야 되는 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덧붙이면요, 이 외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법에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반려동물과 관련해 동물을 보호하는 데 지켜야 할 일들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1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17쪽 탐구활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과제로 2번과 3번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 기사를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선생님과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죠.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5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2시간 넘게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문이 잠긴 뜨거운 차 안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9시 30분쯤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못했다. 점심시간에 보육교사가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A군이 등원하지 않은 까닭을 물었고 A군이 평소처럼 등원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A군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기사는 여느 때처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린 후 문을 잠그고 차량 열쇠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해당 통학 차량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검게 처리해 차량 속에 앉아있던 A군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 신문기사에서의 알 수 있는 이 신문기사를 읽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나요? 네, 맞아요. 먼저 보육교사와 운전기사의 소홀한 관리로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2시간 넘게 방치된 사건, 이 방치된 사건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래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차량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차량 기사는 그냥 여느 때처럼 보육교사가 아이들 내리고 내린 후 문을 잠가버렸고요. 또 반대로 보육교사는 차량에서 안 내렸으니까 안 왔네 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법을 만든다면 어떤 법을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안전 확인 버튼 설치라는 게 있대요. 모든 어린이 탑승 차량은 차량 가장 뒷자리에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한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량 내에 잠든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차량의 시동이 꺼지도록 장치를 설계한다 라는 법을 만들었대요. 또 안전벨을 설치하는 것도 법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차량에 잠자던 아이가 깼을 때 자신이 차량 안에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안전벨을 설치하는 거죠. 우리 버스에 있는 버스벨처럼요. 자, 세 번째 법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법을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서 법의 제목과 어떤 법인지 설명을 적어주도록 해주세요. 다음 3번은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에 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문제를 한번 적어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117쪽은 등교 수업 때 담임선생님께서 과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 우리 생활 속의 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을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사례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